오늘의 쓸모있는 뉴스를 골라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뉴스원이 장선입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뉴스원이가 고른 첫 번째 뉴스, 비행기에서 가장 더러운 곳은 뜻밖의 이곳입니다. 연말연시 여행 계획 중이신 분들 많으시죠? 미국 승무원들이 기내의 더러운 공간을 공개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언뜻 생각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화장실 같은 곳에서 세균이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뜻밖의 공간이었습니다. 미국 뉴욕포스트가 승무원들이 꼽은 비행기 안에서 가장 더러운 공간에 대해 보도했는데요. 승무원 겸 여행 블로거 조세핀 레모가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비상 상황 시 행동 요령과 또 대응 방법 같은 각종 정보를 써둔 얇은 책자 아시죠? 좌석 앞 주머니에 꽂혀 있는 이 안전 지침서, 이게 가장 더러웠다고 합니다. 이유는 접이식 테이블은 보통 사용하고 나서 닦지만 안전카드는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요, 저도 그걸 닦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리모는 승객들이 이 지침서를 읽기 전으로 손을 직접 소독할 것을 권했습니다.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이 만지지만 거의 청소가 안 되는 곳, 바로 짐칸이었습니다. 짐칸은 대부분 승객들이 이용하잖아요. 근데 청소가 거의 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짐을 넣기 전에 한번 닦거나 천을 덧대서 손잡이를 만지는 게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손을 아예 안 대는 건 불가능하겠지만 수화물을 다 싣고 난 후에 손 소독제를 이용하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좌석 앞에 붙어있는 접이식 테이블도 순위에 있었습니다. 20년 경력의 승무원 수 포그웰은 접이식 테이블의 세균은 일반적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다고 꼬집었습니다. 2015년 미국의 여행 웹사이트 트래블매스가 기내 접이식 테이블에서 검출된 세균이 화장실 변기보다 무려 12배나 많았다고 보도했어요. 이게 5개 공항, 4개 비행기에서 무작위로 선정한 26개 표본에서 나온 결과였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먹거나 낮잠을 자기 위해 접이식 테이블을 사용해야 한다면 직접 소독하는 게 좋겠습니다. 보통 승객들이 식사하고 테이블을 사용한 다음에 닦을 수는 있는데 일단 기내에 탑승한다면 우선적으로 테이블을 닦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순위 안에 비행기 좌석 시트도 있었습니다. 좌석 시트는 매번 교체하거나 구석구석 청소가 잘 안 돼요. 포그웰은 뉴욕포스트에 일부 승객이 시트 커버에 구토를 하지만 항상 세척하지는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로 세척을 할 때 항공편 지연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만약 시트의 위생 상태가 신경 쓰인다면 일회용 혹은 재사용 좌석 커버 사용을 추천한다고 하네요. 또 기내 화장실 출입문 손잡이도 청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사실 화장실 내부는 정기적으로 깨끗하게 청소를 하는 데 비해서 손잡이는 상대적으로 신경을 덜 쓴다는 걸 이유로 꼽았습니다. 화장실을 나올 때도 왜 이렇게 잠금 장치를 딸깍 하고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손을 씻으셨더라도 물티슈나 손 소독제로 한 번 더 손 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겠죠. 질병관리청이 지난 7월 31일부터 11월 14일까지 국제선 직항기 493편을 분석한 결과 총 58편의 비행기에서 병원균이 나왔습니다. 그중에 장독소성 대장균이 39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장병원성 대장균 32건, 염비브리오 살모넬라균 각 4건, 세균성 이질균 2건 등이었습니다. 기내 청결 문제는 세균수 외에도 인체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병원균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2007년 미국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도 미국 내 주요 항공사 3곳의 트레이 테이블 60%에서 메티실린 저항성 황색 포도상균이 확인됐는데 이 균은 저항성이 매우 강한 치명적인 박테리아입니다.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하네요. 비행기는 수많은 승객들이 오랜 시간 머무는 밀폐된 공간이라서 청소가 중요하지만 위생 상태가 사실 엉망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기내 청결 문제와 관련해서 공항 조업, 화물 서비스 업체 스위트포트의 기내 청소 담당자 로사 산체스는 인력과 설비 부족, 시간 제약 등이 원인이라고 설명했어요. 청소용품이 모자라서 물만 쓰거나
또 승객이 사용한 모포, 이걸로 바닥 청소를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장갑이 없으면 모포로 손을 둘러서 화장실 벽과 바닥을 닦는다고도 합니다. 여행에서 비행기 타는 것도 여정의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비행기 위생 문제로 아프시면 안 되니까 스스로 챙길 수 있는 부분은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자, 뉴스언니가 고른 두 번째 뉴스. 아이 나오면 이걸 해준다고? 정부가 내놓은 저출생 특단의 대책입니다. 우리나라 출생아 수 최저치 찍었다. 이제 이런 뉴스가 놀랍지도 않을 정도입니다. 정부가 저출생 대책을 속속 내놓고 있죠. 이번엔 정말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고 하는데요. 어떤 정책인지 살펴볼게요. 세 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1번, 아이를 낳았을 때 얼마를 줄까? 자, 먼저 자녀를 출산했을 때 200만 원씩 지급되던 첫 만남 이용권 금액이 올해부터는 늘어납니다. 첫째의 경우 200만 원, 둘째부터는 300만 원을 주기로 한 건데 국민행복카드 형태로 지급이 돼서 필요한 곳에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만 1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집에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던 부모 급여, 이것도 크게 올라요. 만 0세 자녀가 있는 가구는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오릅니다. 자, 그리고 2번, 육아휴직 급여 더 오래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원래는 아이가 태어난 지 12개월 안에 부부 모두가 육아휴직을 써야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이제는 18개월 안에만 쓰면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도 부부 1명당 3개월에서 6개월로 2배나 늘어났고요. 지급 한도도 늘어납니다. 월 최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던 육아휴직 급여의 한도가 최대 45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부부가 모두 6개월씩 육아휴직을 쓰면요. 합해서 최대 연 3,900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급여 한도는 6개월에 가까워질수록 계속 늘어나는 구조라서 한도를 꽉꽉 채워서 받으려면 육아휴직을 다 쓰는 게 더 이익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아이 낳고 내 집 마련도 한다. 만약 신생아가 있으면 분양 신청을 먼저 할 수 있습니다. 태아를 포함해서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우선 분양 자격을 주는 특별 주택 공급이 올해 3월부터 시작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 분양 임대 또 민간 분양을 모두 포함해서 1년에 7만 가구 수준이 될 예정이라고 해요. 이뿐이 아닙니다. 대출 금리도 낮아집니다. 어린 자녀가 있을 경우 혼인신고 여부와 상관없이요. 특별 저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어요. 대출 신청을 기준 2년 이내에 자녀를 낳은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의 가구는 소득에 따라서 5년 동안 최저 1.6%에서 최대 3.3% 금리로 최대 5억 원의 주택자금을 빌릴 수 있다고 해요. 자녀를 더 낳으면 저금리 혜택을 연장해서 받을 수도 있고 한 명당 0.2%포인트씩 추가 금리 인하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1분기 중에 향후의 저출생 대책의 방향을 결정할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정 버전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외에도 또 어떤 정책이 담길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언니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2024년의 첫 주, 오늘도 행복하세요.